1부에서는 그 코로나 시대 달라진 제주의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면, 자, 2부에서는요 우리 노대원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코로나 시대의 여름을 슬기롭게 날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올 봄 정말 있으나 마나 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확 지나가 버린 느낌인데, 올 여름 역시도 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여름이 그리우세요? 보통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욕장들이 많고 모래사장들이 많으니까 모래사장에서 많이 이렇게 여름을 나고 그러는데, 서귀포시는 또 이제 바위가 이게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제 뭐 어디 그 쇠속각이라든가 어디 뭐 속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흐르는 찬물에 발을 매천, 담그고 용포, 아시는군요. 알죠. 그런 곳에서 이제 닭을 뜯어 먹으면서 닭이 있어요. 백숙을 먹어야 됩니다. 자리물이 아닙니까? 아니 뭐 자리물은 식당에서 보통 드시고 네. 보통 그래서 닭을 뜯어 드셔야죠. 저는 사실 이 동네가 저희 외가 동네예요. 내도가요? 네. 그래요? 내도 외도가 이모하고 네. 외할머니가 사셨는데,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어릴 때 와서 이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보말 잡는 거 그런 생각이 가장 나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지 않고 보말 한번 잡아보고 싶고, 또 밤바다 보면서 그 제주도 수제 맥주 마시는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먼저 배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영장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했던 그러니까요. 일상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게 달라졌습니다. 참. 코로나19로 모두 약간 일상이 바뀌셨죠? 학부모로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온라인 계약. 온라인 계약을 하는 걸 보면서 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가 앞으로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학교가 이제 우리가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보육적인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학생들끼리의 어떤 사회화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교육의 기능만 굳이 따지고 놓자 보면은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에만 다들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 꼬맹이가 다 집에 있어. 집이 이렇게 좁게 느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고, 우리 꼬맹이가 공부를 하는 공간, 그리고 또 고양이가 있거든요, 집에. 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꾸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놀아달라, 쓰다듬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 확대되고 공간의 분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뭐 일상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얘기하셨지만, 그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야말로 정말 코로나가 인생 전체를 리셋하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 저는 코로나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 주 거주지가 중국 베이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15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 이번에 올해 춘절 때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하면서 잠시 이제 피하러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자도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중요한 건 제가 8월에 집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화상으로 원격 포장 이사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이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가 만든 사실 굉장히 슬픈 풍경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이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보면서 그거 버려주세요. 아니요, 그거 남겨주세요. 네, 그거 포장 1번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하루 온종일 포장 이사를 했고요. 그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셔야죠. 대박 터졌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에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강의도 옛날에는 한 뭐 2시간, 3시간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생방송처럼 하고 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걸 일일이 녹화를 해야 되니까 녹화를 하고 또 후반 작업 하다 보면 실제 강의 시간에 한 10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과 어떤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막 교수님들도 너무 진짜 힘든 여름을 나고 있을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뭐 교수님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배로 시간은 그 노력은 들지만 조금 수업의 질도 좀 낮아지고 또 학생들도 너무 고생이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또 다른 그런 고생이 많이 네.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 정말 예전에는 관객분들이 한 반만 차도 왜 더 많이 안 오실까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학생들도 막 강의 안 듣고 조는 애 있으면 참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는 관객도 너무 그립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립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네. 평론가니까 네. 그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그 섬이라는 게 여러 뭐 섬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가섬, 그렇죠? 네. 혹은 만남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열망, 이 열망이 어느 때보다 이렇게 커진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대충 이제 뭐 6.25 전쟁 이후로 살펴보자면 뭐 오일 쇼크,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IMF, 이거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는 안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전과 이후의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굉장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IMF라든가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 체제, 자원의 사용과 배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IMF를 통해 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그 노동의 구조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이 새로운 뉴노멀은 완전히 모든 체계가 근본부터 달라지는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법칙 같은 것들이 우리 모르게 뭔가 이렇게 표준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일상조차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뭔가 표준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